자, 벌써 3강째입니다. 우리가 명사 두 번째 표현인데요. 자, 명사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명사는 단어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에스가 붙니 못 붙니, 여기 어떠한 전사와 같이 좀 어울리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쓰임새가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착착 집어가면서 같이 할 테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머릿속에 꼭 좀 집어넣으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 편인데요. 자, 첫 번째 단어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Precip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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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본문에는 이제 강우량, 강설량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뭐 강우량, 강설량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위로부터 떨어지는 것, 이런 표현들이 전반적으로 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휘 중심적으로 요거는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뭐 그다지 많이 출제되거나 비율이 높은 단어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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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ilure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 단어가 좀 중요한데 이 failure란 단어가 요게 이제 뭐 실패, 좌절 뭐 이런 단어겠죠. 이제 요런 단어들이 이제 고장, 뭐 정지 뭐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요 단어는 이제 part 7 쪽에서 어떤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되냐면 part 7 쪽에서는 여기다 이제 power를 붙여요. power. 그죠? 오케이. power failure 이러면 이게 힘이 떨어지는 거니까 요게 정전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요게 outreach. 그래서 outreach 이렇게 outreach입니다. outreach 요 단어가 있는데 요 단어도 마찬가지로 정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전은 일단 뭐 중지, 정지 이런 얘기인데 정전 이런 의미로 많이 활용되고요. 그다음에가 또 어떤 의미를 쓰냐면은 여러분들 정전이 되면 밖에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까맣게 되지. 그러니까 이 black out 뭐라고요? black out. 그래서 사방이 다 까맣게 돼. 그래서 이게 정전 이런 표현들에서 이게 part 7 쪽에서 유사 어휘 찾기 이런 패턴으로 출제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 파워드라는 거 뭐 간단하게 좀 들어가 보시면 뭐 여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지만 manpower라는 게 있어요. manpower. manpower가 뭐예요, 여러분들? manpower. 뭐 여자분들 굉장히 부끄러워해서 어머 부끄 뭐 맨파워 남성의 힘이요 뭐 이런 거 옳지 않아. 남성의 힘이 아니라 맨파워는 이런 뭐야 이게 workforce와 같은 노동력 그죠? 이렇게 힘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노동력 따위 얘기할 때 맨파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성의 힘 울끈불끈 옳지 않아. 여러분들이 이런 거 꼭 좀 기억해 놓으시고 요 단어도 곧잘 나오는 단어니까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단어 한번 들어보실까요? Ef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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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ort 이렇게 나오죠, 그죠? effort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요 단어 같은 경우에는 effort 요 단어인데, 요 단어가 일단 기본적으로 명사로 사용된다는 거가 중요하긴 한 건데, 일단 문법 쪽에서는 많이 나오는 게 이제 os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노력 그러면은 os를 못 쓸 것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os를 빼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다시피 뭐와 뭐 make an effort 노력을 기울이다라든지 그죠? 혹은 make an effort 그래서 os를 쓴다는 거에 여러분들 초점을 좀 맞춰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토익 시험에서는 좀 자주 나왔던 게 in an effort to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분들 교재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to 부정사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다 그래서 in an effort to 명사 그죠? in an effort to in an effort to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좀 정리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요게 조금 더 좀 주의를 기울이시면 요게 사실은 요 단어가 뭐에 포인트를 줘야 되냐면 요게 affect라는 단어가 있어요. affect 그죠? 오케이. affect라는 단어가 있고 요게 affection이라는 명사 형태와 effect라는 명사 형태로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게 사실은 effect의 동사적 형태도 affect로 보실 수 있고 affect의 명사 형태는 affection으로 볼 수 있는 거고 effect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영향이나 효과를 주다라는 그죠? 동사로도 쓸 수 있고 이게 affection이라는 명사로 쓰면 이때는 애정, 호의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또 뭐야? 영향,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 결과 뭐 이런 형태라든지 뭐 노력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쓸 수 있는 건데 당연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 있는 건데 이 affect라는 단어가 그죠? 애정이나 호의를 갖고 있다라는 동사적 의미와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다거나 노력을 기울인다는 이러한 동사적 의미까지를 같이 갖고 있다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머릿속에 담아 놓으셔야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현들은 꼭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머릿속에 꼭 좀 담아 놓으시고요. 유사어휘로서 거기 나와 있는 이 단어가 밑에 유사어휘 잘 나와 있죠. exertion, exertion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단어는 이제 보통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그죠? 이렇게 하는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exertions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make 동사 집어넣어서요. make exertions. 그래서 make exertions. 그래서 이게 노력을 기울이다. 뭐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단어가 무엇이니까 version인데 뭐 이 단어는 크게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만한 단어겠고요. 자, 그 다음에가 condi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 별표 3개 빙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실게요. condition, condition, Condition. Condition.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쭉 한번 들어보셨는데 자, 이 condition이라는 단어가 보통 우리나라 책에 뭐라고 나왔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condition이라는 단어가 보통 우리가 어떠한 상태, 그죠? 이렇게 뭐 어떠한 상황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니까 OS를 못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CF가 정말 요거 설명하기에 딱 들어맞는 게 뭐냐면은 컨디션 한 병 주세요, 2병 주세요. 야, 내 친구 두꺼비 돈 된다. 박스로 주세요. 그래서 컨디션이 몇 박스까지 몇 병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컨디션 한 병 주세요, 2병 주세요. 여러 병 주세요. 그래서 OS 붙일 수 있는 세수명사가 훨씬 더 많이 나와. 훨씬 더 많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컨디션이라는 단어가 OS를 붙이는 명사 형태로 쓰인다는 것이 아주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컨디션이 OS를 못 쓰는 불가산명사 형태로 사용되는 것들은 그닥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이 컨디션이요. OS를 붙이지 않는 명사는 보통 우리가 어떠한 상태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인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가 컨디션이 OS를 붙인다 이럴 때는 조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우리나라 문법책이라든지 아니면 토익 교재에 많이 실려 있는데 이거 저질이야 이런 거 옳지 않은 거야. 이런 것들은 그냥 한국말화 시켜서 만드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이 컨디션에 OS를 붙이면 보통 토익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다는 단어 같이 붙어 다니는 게 weather conditions예요. 그러면 기후 조건이라는 표현인데 기후 상태 그럴 때는 S 빼야 돼?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자꾸 한국말화 시켜서 상태일 때는 OS 빼고요. 조건이나 뭐일 때는 OS 붙이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영어를 영어답지 못하게 공부하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한국말 하는 게 아니라 미국말 하는 거야. 미국말 다른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미국말 제대로 하시려면 원음의 형태인 어떤 이미지라든지 어떤 용법 따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흡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weather conditions 그냥 상태 조건 그러지 마. 그냥 해. weather conditions 그 다음에가 economy conditions 혹은 political conditions 정치적 상황이라 이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가 근무 조건이나 일하는 조건 그래서 working conditions라든지 그 다음에가 또 뭐 있을까요? 이런 형태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S를 붙여서 출제가 된다라는 얘기고 한 가지 겹붙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OS를 안 붙이는 형태는 be in good condition이나 be in bad condition이나 원래의 상태에서 original condition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OS를 쓰지 않는 형태를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보통 토익에서는 good, bad 그래서 좋은 상태다, 나쁜 상태다. 이거 벌써 이 기계 혹은 이 집이 10년이나 굉장히 오래된 상태인데 그지? 10년이나 오래된 상태인데도 아직도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고 좋은 상태일 때 still in good condition still in bad condition, already bad condition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형태로 묶어나간다는 얘기죠. 제가 컨디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혈압도 올리고 시간도 많이 투자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반복돼서 출제되는 거니까 꼭 머릿속에 담아 놓으셔야 돼요. 자, 컨디션은 기본적으로 선생님, 좀 어려워요. 힘들어 죽겠어요. 많이 못 외우겠어요. 그러신 분들은 그냥 컨디션은 S 붙이는 게 일반적인데 요 세 가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S 붙인다.
사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긴 안 되는 건데, 그치? 우리가 토익이라는 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시험에 반복되는 유형과 형태들이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제가 정리를 깔끔하게 한번 해드려 봤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 기억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가 뭐 조직기구 단체에 있는데 뭐 크게 이런 것들은 어려운 게 없는 거니까 자, 우리 너무나 중요한 단어 또 notice라는 단어인데 요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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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요거. 자, 요것도 별표 한 3개는 되죠. 빠바방. 별표 3개. 빙고. 좋습니다. 자, 일단 요 단어가요. notice. 요 단어가 일단은 요것만큼이나 헷갈리고 어려워요. 그죠? 요것만큼이나 어렵게 헷갈리는 게 이 notice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말로 하잖아. 말로 한다. 공부 안 하면 죽는다. 눈 뽑는다.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죠? 오케이. 그래서 공부 안 하면 죽는다. 이런 것도 뭐야? 버블이야. 말로 하는 얘기야. 이런 것들은 뭐야, 여러분들? 공지나 주의 경계 이런 것들은 OS를 안 써요. 하지만 뭐 어디에 피크닉 가요. 언제 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지사항 붙잡고 딱딱 붙여놓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뭘 쓸 수 있단 말이야. OS를 쓸 수 있는 가산명사화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문장 안에서의 형태와 역할에 따라서 OS를 쓰니 못 쓰니 구별하는 건데 요게 시험에 나오는 형태가 좀 많이 중요한 건데 요거 많이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until 요게 조금 더 크게 쓸게요. until further notice. 그죠? 오케이. until further notice. 그래서 요게 최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until further notice. 뭐라고요? until further notice. 뭐라고요? until further notice. 요거. 그죠? 그 다음에가, 한 30일 정도의 notice. 30일 이전에는 notice 한번 주셔야 돼요. 최소 뭐뭐를 하시려면은요, 30일 이전에는 notice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할 때, 30 days notice. 전부 다 뭐 안 주고 있어요? OS 안 주고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요런 거, 가산, 불가산, OS 써먹어 이런 것들도 기억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고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전치사 on을 집어넣어서 on notice 이런 표현들도 쓸 수 있어요. 요건 이제 통지를 받는다는 얘기야. 통지를 받아 이런 얘기야. 그죠? 오케이. 그래서 요게 전치사 on을 집어넣어서 쓰는 표현도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 표현들 시험에 여러 번 출제되는 표현들이니까 머릿속에 꼭 기억해 놓으시고 notice는 지금처럼 명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또 뭐로도 쓰여요? 동사. 그렇지? 동사로도 쓸 수 있다. 요거까지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demand. 요 단어가 있죠. 그죠? 오케이, 한번 들어보실래요?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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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demand. 오케이. 굉장히 좀, 발음 자체가 뭐한데. 자, 어쨌든 간에. A 사운드가 강하게 난다고 거듭 말씀드렸고요. 자, 요 단어도 마찬가지로 demand라는 단어도 요 단어도 이제 동사와 명사 형태를 겸하는 거죠. 그래서 겸할 수 있는 형태인데 요게 보통 복수 형태를 많이 붙여요. 그죠? demands.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구사항들 혹은 뭐 수요들 뭐 이런 얘기인데 보통 s를 붙이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자, 요거는 뭐뭐에 대한 하고 해서 명사를 갖고 올 때는 전치사 for를 붙이죠. 그죠? demand for 명사. 뭐뭐에 대한 수요, 뭐뭐에 대한 요구 이런 식으로 해서 전치사 for까지 해서 demand for 명사. 뭐라고요? demand for 명사. 전치사 뭐 붙여요? for. 뭐라고요? for.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좀 담아 놓으셔야 됩니다. demand for 명사 이런 형태 중요하고요. 그 밑에 있는 단어 보니까 뭐 request, 요구, 요청 이런. 질문 있습니다. 예. 디맨드란 단어 뭐 예전에 뭐 들어볼 때 뭐 너 되게 디맨딩하다 그건 무슨 뜻인가요? 이 demand란 단어가요. 오케이. 이 demand란 단어가 이제 demanding이라는 단어를 집어넣는데 원래 이제 동사로 쓸 때는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요게 이제 명사로 쓰는 용법에는 이런 요구 사항 그래서 request라는 동의어가 있거나 그죠? 그래서 요구, 요청 이런 식으로 이제 명사 동의어가 쓸 수 있다는 얘기고 요 단어가 이제 동사로 쓸 때는 demand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게 demand를 쓰면 여러분 뭐야? 그렇죠? 요구, 요청하다 이런 얘기죠. 요구, 요청하다 이런 동사적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지금 친구가 질문한 질문은 뭐냐면 demand에다 ing를 붙인 demanding supervisor 뭐 토익 시험에 좀 여러 번 출제됐던 표현이겠죠? 혹은 demanding test라든지 뭐 이런 형태가 붙어서 이미 얘는 뭐예요, 여러분들? 테스트도 여러 번 볼 수 있잖아요. 감독관도 여러 명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s를 붙였다 치면은 앞에 뭐가 demanding에서 ing 형태로 붙어나는 것은 얘는 형용사적 역할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자, 이거는 요구 중인 이게 아니라
요구사항이 많은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게 형용사꼴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demand라는 단어는 분사화돼서 형용사분사가 돼서 demanding supervisor 그러면 요구사항이 많은 감독자 혹은 요구사항이 많은 테스트.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많다는 건 뭐야? 그만큼 까다롭다는 얘기야. 그래서 까다로운 상관, 까다로운 시험, 사람, 사물 가리지 않고 demand는 보통 ing 형태로서 ed보다는 ing 형태로 많이 써서 demanding supervisor, demanding task 그래서 까다로운이라는 형용사 형태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게 초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어우, 좀,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좋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표현들이 같이 있다는 것을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가, 프로그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건 크게, 한 표현이니까,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improvement라는 단어 있죠? 요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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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래서 개선 이런 뜻인데 요 단어도 마찬가지죠. improvement라는 단어도 자, 요 단어가 있는데 요게 개선, 향상 이런 얘기인데 요것도 일단은 가산명사로 쓸 수 있다는 것이 좀 중요하긴 한데 요건 이제 동요 형태가 많이 중요해요. enhance 여기 이제 향상시키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increase하고는 좀 달라요. increase는 이제 숫자를 증가시키거나 이런 형태인데 얘는 어떤 quality라든지 그죠? 형태라든지 어떤 질이라든지 이런 걸 높이는 게 이제 enhance라는 표현인데 enhancement 요게 이제 개선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가 advancement 이런 단어가 있죠? advancement 요것도 마찬가지 개선, 진보, 발전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가 이 development 요 단어 있죠? 그죠? 개발, 발전 이런 단어들인데 요 동의어들 좀 챙겨놓는 것도 꽤나 좀 중요해요. 자, 특별히 이제 이 enhancement라는 단어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단어도 토익에 어휘로 출제가 됐던 표현이니까 동사적 표현도 암기해놓는 게 중요하겠지만 advancement라는 단어는 있는데 요게 advance 요 단어하고도 이제 같이 쓰이는 형태거든요. 비교해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건데 요 단어도 명사로 쓸 수 있고, 요 advancement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advance, 요 단어도 이제 명사로 쓸 수 있는 건데, 얘는 이제 앞서 나감 이런 형태고, 요게 advancement라는 단어가 앞서 나감, 진보 이런 의미가 발전, 향상 이런 의미가 있지만, 보통 토익에서는 얘는 승진의 의미로 많이 쓰여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dvancement within a company, 회사 내에서의 사내 승진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보통 승진 이런 의미로서 advancement가 쓰인다는 것도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 할 건데 요 단어는 승진 이런 단어로 쓸 때 보통 os를 안 써요. 불가사명사를 씁니다. 오히려 advance 요 단어가 os를 써주는 명사로 사용이 돼요. 제가 다음 기회에 또 요 단어를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advancement라는 단어는 os를 쓸 수 없는 승진이라는 의미로도 토익에서는 많이 활용되는구나. 여기까지는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자, development. 요 단어가 또 한 바구니야, 한 바구니. 우리가 보통 development 그러면 여러분들 개발 또 여러분 내지는 발전 이런 형태로만 알고 계신데 요게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요게 단계 이런 의미가 있어. 단계. 1단계, 2단계, 초기 단계, 마지막 단계 이런 거. 그다음에 요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소식, 뉴스 이런 의미로도 쓰인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또 어떤 의미로도 쓰일 수 있냐면 요게 단지 이런 거 있잖아요. 산업단지, 공업용 단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서 토익에서는 출제된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보통 요거 industrial development 그래서 산업단지라든지 according to China development 그러면 중국 소식에 따르면 이런 거 중국 발전 말고 그다음에 단계 final development라든지 first development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stage 이런 단어하고도 이제 묶어서 같이 표현 쓰기도 하죠. 그죠? 스테이지가 무대 말고도 이제 단계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자, 개발 발전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자, 우리가 시작은 뭐로 시작했지만 improvement, 향상, 개선 이런 의미로 시작했지만 유사 어휘들과 더불어서 각각의 포인트가 되는 것도 정리해드렸고요. development라는 단어가 어휘로 출제될 때는 어떤 식으로 출제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묶어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단어 하나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노래 기억나시죠? 뭐라 했었까 전에 어휘가 아니야. 그렇죠. 어휘가 어휘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자꾸 파생시켜서 시험에 나오는 눈을 바로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토익 시험을 보면서 문제를 보는 눈과 여러분이 요 강의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이 토익 시험 문제를 보는 눈이 같아야 돼. 결론은 뭐야?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토익을 보는 눈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해요. 저의 눈을 가지세요. 부담스럽나요? 너무 쳐졌나요? 자, 어쨌든 간에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외모적인 눈뿐만 아니라 이렇게 토익을 보는 눈을 정확하게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머릿속에 꼭 좀 담아 놓으시고 중요한 표현들이니까 확인 좀 꼭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이 투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투어. 그죠? 이 T-O-U-R, 투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이제 명사로 쓸 때, tour of facilities. 이 단어나 tour of plans. 이런 단어들이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투어가 관광 이런 표현뿐만 아니라 이게 시찰한다고 그러죠. 견학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시찰이나 견학 이런 의미로 많이 쓰여서 시설물 견학이나 뭐 공장 견학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투어란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 토익에서는 여기다가 전사 of를 챙겨 넣는 건데 별거 아니잖아. 그지? tour of facility, tour of percent, tour of plans 별거 아닌데 그렇게 고집스럽게 돼. 고집스럽게 내. 조만간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꼭 한번 기억해 놓으시고 머릿속에 좀 담아 놓으시고요. 묶어서 외워버리는 게 좋아요. 이런 거죠. 오케이. 자,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투어란 단어가요. 이 trip이란 단어하고 이 travel이란 단어, 유사어휘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온 김에 같이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 trip이란 단어하고 travel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trip이란 단어가 동사로 쓸 때하고 명사로 쓸 때 travel이란 단어가 동사와 쓸 때와 명사 쓸 때가 차이점이 있단 말이야. 그치? 뭐냐? 이 trip이란 단어는요, 명사로 쓰이면은요, 여행이라는 명사예요. travel도 명사로 쓰면은요, 여행이라는 명사예요. travel이요, 명사로 쓰면요, 여행하다라는 타동사로도 많이 쓰이지만 자동사로도 쓰여요. 이거 자동사로도 쓰인다 그 말이야. trip은 동사로 쓰면은요, 여행하다의 의미가 없고, 어디에? 명사인데요, 선생님, 그거는? Oh, sorry. 죄송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센스. 오케이,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요게 명사로서는 여행이고요. 오케이.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보기에는 완벽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실수를 해요. 오케이. 자꾸 뻔뻔해져. 자, 보십시다. 그래서, 트립이 동사로 쓰면 어디에 걸려 넘어지다. 이런 표현을 쓴다. 그 말씀이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트립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걸려 넘어지다 이런 표현이지 어디에 여행하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쓰시면 안 되는 표현이 Would you like trip to Hawaii? 너 하와이 가서 자빠지고 싶니? 이런 거 옳지 않은 거야. 한국에도 자빠질 때가 수도 없이 많아. 뭐하러 하와이까지 가서 자빠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트립이 동사로 쓸 때는 걸려 넘어지다. 보통 전치사 어디에 걸려 넘어지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뭐 on이라든지 over 따위의 전사를 동반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요 travel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 딱 하나 좀 정리해 보시면 내가 하와이를 가고 싶어요. 그럼 뭐야? travel 하와이를 바로 쓰는 것보다도 travel to Hawaii 이런 식으로 해서 전사 to를 끼워 넣는 게 보다 일반적인 표현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정리되셨나요? 그래서 이 trip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쓸 때와 travel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쓸 때의 차이점까지도 같이 한번 묶어 놓으십사 하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니까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뭐 프로젝트 많이들 아시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가 매니지먼트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 경영 내지 뭐 경영진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뭐 사람 사물 의미를 다 받습니다. 경영진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고 뭐 경영자 뭐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는 건데 뭐 일반적인 형태고 다음 기회에 좀 더 중요한 표현들을 정리 한번 해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가 브로슈어하고 나왔는데 이거 발음 한번 들어보실래요? broch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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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촬영 기자님이 보고 계신 게 이제 브로셔인데 좀 두껍죠. 두껍고 뭐 한 책인데 어쨌든 간에 저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브로셔, 팸플렛 이렇게 보는 건데 이렇게 누구 닮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혁재. 좀 많이 먹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단어인데 자, 요게 리플렛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리플렛. 요 단어인데 이 리플렛이라는 단어가 요게 이제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는데. 전단지 그러는 건데, 이제, 찌라시, 그지? 오케이. 영어 선생님 찌라시가 뭐냐?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리플렛이라는 단어가 보통 이제 단장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 그죠? 광고지 한 면으로 되어 있는 거죠? 다 이렇게 화용, 명강,
뭐 강성호, 뭐 그죠? 이렇게 뭐 EBS, 뭐 그죠? EBS, 뭐 랑, 뭐 어휘, 북하 강의, 뭐 이렇게 해갖고 딱 이렇게 사진 찍어갖고 막 이렇게 막 보내는 거 이런 거예요. 화영명 강의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이게 센스가 화려한 용모, 명쾌한 강의,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화영명강, 야 진짜 계속 미는데 안 먹혀. 계속 미는데 안 먹혀. 자 어쨌든간에 해서 화영명강, 강성호 이렇게 한 방 쫙 찍어갖고 보내는 것이 리플렛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전단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단어가 이제 impression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Impression. Impression. impression, 좋습니다. 그래서 impress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요 단어는요, 사실은, 중요한 게, 요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이게 이제 사람과 연결될 때는 impressed라는 ed꼴을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가 사물을 연결할 때는 보통 impressive, 요런 형태로 많이 쓰죠. 그죠? impressive, 요런 식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매니저가 뭐에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할 때 매니저 is impressed, impressive, impressing, 뭐 impression 이렇게 나온다면 뭘 골라야 된다는 얘기야? ed꼴을 골라내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죠? 그래서 감명받은 뭐 매니저 할 때도 impressed. 그래서 ed꼴을 끼워낸다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정답을 골라내는 스킬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꼭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value라는 단어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Value. Value. value, 좋습니다. 자, 요 단어는요, 중요한 게 요거예요. 요게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요 worth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게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명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잘 오신 거예요. 컴퓨터 앞에, 모니터 앞에 잘 오신 거예요. 오케이. 요것도 영영사전 같은 거 찾아보고 이러려면 굉장히 시간적으로 많이 허비되고, 안다 하더라도 실제 시험에서 문제를 보면서 정답을 찍어내기가 썩 쉽지 않은 문장인데, 자, 이 value라는 단어는요, 동사로 쓰면은 뭐뭐에 가치를 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value customers 이렇게 쓰시면 뭐예요, 여러분들? 고객에게 가치를 줍니다. 고객 지상주의입니다. 뭐 이런 표현이겠고요. 자, 요게 명사로 쓰면 이런 뭐야? 가치 뭐 이런 표현이죠. 그죠? value, 가치, 중요도 이러는데 worth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형용사로 쓰면 뭐 여러분 가치 있는, 중요한 이런 얘기고 요게 명사로 쓰면 이제 뭐 가치 그래서 거의 명사적 의미가 같다고 헷갈려요. 그래서 보시는기 때문에 이 명사적 의미를 구별시키는 것이 토익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자, 일단은 value라는 단어는 동사로도 쓸 수 있고 명사로도 쓸 수 있구나. 가치 그래서 in value 그래서 가치 있는 이런 식의 전치사와 묶음 형태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이 worth라는 단어는 형용사로 쓰이면은요. 형용사로 쓰면 이게 be worth 명사 혹은 be worthy of 명사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worth 명사는 뭐야? 가치 있는 명사. be worthy of 명사도 명사의 가치가 있는 이런 표현인데 중요한 건 뭐야? of 있으면 worthy. y 있으면 뭐야? of. 그래서 요게 짝으로 많이 움직여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be worth 명사, be worthy of 명사. worth 명사, worthy of 명사. worthy. 조금 보시면 연구 같지만 연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맞추는 게 중요한 거니까 worthy of 명사, worthy of 명사. 요거 꼭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요게 명사로 쓸 때는 worth라는 단어는 가치란 뜻인데 보통 요게 수치나 숫자하고 많이 어울리는 형태예요. 얼마너치의 가치, 만불어치의 가치, 뭐 천불어치의 가치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쓰는 것서 보통 수치적 형태하고 많이 어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퀴즈 잠깐 돌발 퀴즈 한번 내볼게요.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가치 하고 얘기할 때 뭘 써야 될 것 같아요? value하고 worth 중에서. 지가라고 하죠. 땅의 가치. 내전에 여러분 기름도 굉장히 비싸죠. 오일 가치라든지. 아니면은 시장 가치 할 때 market. 전부 다 못 써요. value를 쓰지 누가 worth 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는 말이. worth는 뭐야? worth 천불. 천불의 가치.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인 가치나 중요도 따위는 뭐를 연결한다? value랑 연결시키면 되겠고요. 수치적 형태는 보통 worth랑 연결시키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토익 문제 푸시는데 크게 어려움 없어요. 그래서 영영사전 찾아보시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제가 말씀드린 형태대로 정리해 놓으시면 문제 푸시는데 크게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동사와 명사, 형용사와 명사 형태 이렇게 빠지는 형태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단어 한번 들어보실게요. capacity, Capacity. Capacity. 그렇죠. capacity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자, 요 단어가 토익에서 답으로 꽤나 출제가 됐던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휘적 형태로만 그냥 암기를 해 놓으시면 되겠는데 그 기출 표현에 잘 나와 있다시피 be filled to capacity. 그래서 요게 수용량을 채우다, 만원으로 채우다, 능력에 도달하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기출 표현 하나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가 뭐 methods 이런 단어 있는데 뭐 많이들 아시는 단어니까 자, 그 다음 단어에 있는 search라는 단어 있죠? 요 search라는 단어도 뭐 많이들 아시는 거고요. 요거는 뭐 하나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냐면 in search of. 그래서 뭐야? OVR을 찾아서 요거야. 그래서 이 search라는 단어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요. in search of 뭐라고요? in search of 뭐라고요? in search of. 한 번 더 in search of. 그래서 요 단어 머릿속에 꼭 기억해 놓으시고 OVR을 찾아서 그래서 요거 하나의 형태로 전치사구로 암기해 놓는 거 꼭 중요하게 암기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wage라는 단어 있는데요. 요 단어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wage, Wage. Wage. 자, 뭐 이렇게 썩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자, 한번 들어보셨고요. 자, 요 단어는 이제 동의어 형태가 중요한데 allowance 요 단어가 있죠. 그렇죠? allowance 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가 income 소득 수입이라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가 또 뭐가 있을까요? 오케이, salary.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겠고요. 자, 요런 단어들이 전부 다 이제 동의어 형태로서 part 7 같은 거에서 이제 말 바꿔치기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요런 것들 뭐 중요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전부 다, 동과 관련된 형태니까 OS를 다 끼울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겠고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요게 이제, stipend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stipend. 그래서 AI 사운드예요. 그래서 stipend. 뭐라고요? stipend. 뭐라고요? stipend. 그래서 자꾸 소리내서 따라해 보시고요. stipend. 요거는 사실은 이제 어떤 특정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봉급이나 페이 따위를 얘기하는 건데 보통 이제 성직자에 붙이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어쨌든 요 단어도 뭐야? 봉급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가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요게 remuneration 요 단어인데 사실은 요 단어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뭐야? money하고 cash하고 reimbursement 요게 세 가지가 OS 못 쓴다고 그랬었죠? 사실 요 단어도 OS를 못 쓰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요 단어가 이렇게 토익 자체에서 많이 출제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 어쨌든 간에 요것도 이제 이번 기회에 그죠? remuneration 요 단어도 요 뒤쪽에 항상 있습니다. remuneration 요 단어인데 요 단어도 여러분들이 요것도 뭐 용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임금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였었죠. 자, 수고들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가 여러분들 애시 표현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in a row라는 표현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n a row. The boxes are lined up in a row. 좋습니다. 자, 요 표현인데 제가 요거를 왜 정리를 해드렸냐 하면 요게 in a row라는 표현인데 요게 구토익에서는 어휘 문제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었는데 문법 문제로도 이게 OS를 쓸 수 있다라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in a row라는 얘기는 한 줄에 여러 개가 있는 게 in a row예요. 근데 요게 in rows 하고 s를 붙이면 여러 줄에 여러 개가 있는 게 in rows거든요. 요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복수 형태에 맞춰주는 센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가 어떻게 돼요? being 이런 식으로 해서 being planted 심겨져 있거나 놓여 있다라고 칠 때 요거를 요 상태는 뭘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in rows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뭐 만드는단 말이야? being planted 그래서 놓여져 있다 요거만 생각하셔서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다 뭐를 집어넣었을 경우는 틀리는 거예요. in a row를 집어넣으면 틀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강조적 용법은 in a row와 in rows를 문장 끝까지 꼭 이렇게 요런 그림 묘사가 나오거나 할 때는 여러분들이 꼭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서 정답을 선택해야 된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두 번째 거가 있는데요. Be partially shaded. The tables are partially shaded. 좋습니다. 그래서
be partially shaded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요게 부분적으로 이제 그늘졌다 이런 표현인데 뭐 햇빛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늘졌다는 형태겠죠, 그죠? 햇빛에 일정 정도가 건물이 가려져서 빛이 졌다 이런 형태인데 요것도 중요하지만 요거 있죠, 요런 비슷한 표현으로 요 형태도 시험에 곧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be heavily wooded 이 표현들. 이 wood라는 게 숲 아니겠습니까? 나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 heavily가 무겁게 이렇게 하시면 진짜 점수가 무거워, 안 올라가. 마음도 무거워지고. 그러니까 요거는 보통 부사로서는 상당하게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be heavily wooded 이런 표현은 상당하게 숲풀이 우거져 있다. 나무가 풍성해. 이런 거 전부 다 뭐야? heavily wooded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꼭 좀 기억해 놓으시고 같은 유사 표현으로서 정리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 표현 한번 들어보실래요? Short-sleeved shirt. The men are all wearing short-sleeved shirts. 자, short sleeved shirt죠. 그죠? shirt죠. 반팔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반팔. 여러분, 팬츠가 뭐예요? 팬츠가 바지인데 긴 바지야, 긴 바지. 얘는 짧은 바지가 아니란 말이니까 어떤 사람이 짧은 바지를 입고 있는데 wearing pants 이거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뭘 써야 돼요? short pants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반소매, 짧은 소매, short sleeved 이거 표현까지 해서 한번 기억해 놓으시고요. 동작에 혹은 사람이 입고 있는 아주 디테일한 면까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강의 끝나고 나셔서 또 우리가 뭐 다른 문제, 그쵸? 실전 연습 푸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꼭 한번 들어보시고 정리 좀 마저 잘 해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오케이.